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공지능 특집 인류의 미래를 바꿀 챗 GPT, 인류는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캐시우드의 그 인터뷰 영상 두 편을 올려드렸는데요. 정말 뜨겁게 이제 봐주셨습니다. 인공지능에 관한 부분인데요. 인공지능 AI가 몰고 올 생산성 향상은 정말 이제 놀랍고 충격적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AI를 도입하지 않는 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경쟁력을 잃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필수인 시대가 됐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특히 이제 2000년대에는 이런 것들이, 이런 기술들이 테크와 텔레콤 분야에서는 이제 버블이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것이 이제 더 이상 버블이 아니라 우리 현실에서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2006년에 AWS 클라우드 컴퓨팅이 등장을 했고, 2012년에 딥러닝이 산업계에 등장하면서 특히 이제 구글의 알파고가 인간의 직관 영역이라고 그동안 계속 이제 생각했던 그런 바둑 분야에서 인간을 넘어서게 되죠. 이세돌을 4대1로 이기면서 더 이상 이제 인간의 직관 영역에는 그 인공지능이 올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이 깨지고 인공지능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실히 보여줬던 그런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AI를 통해서 비용 절감을 엄청나게 하고 있고, 이런 비용 절감을 한 기업이,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이제 테슬라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기업 내부에서 AI를 활용해서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부분에서 이 테슬라는 장기적인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이 전통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이 인공지능을 제대로 이제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테슬라를 따라잡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이런 부분에서의 그 최고의 기업이다. 현실 세계에서의 엄청난 그 운전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기술 기업들보다도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신경망 훈련을 통해서 실제 우리 현실 세계에서 그 인공지능이 운전을 하고 있는 그 놀라운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캐시우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그 최고의 위치에 있고 앞으로도 이 최고의 위치에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인공지능 특집으로 인류의 미래를 바꿀 챗 GPT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챗 GPT가 굉장히 지금 뜨겁죠. 그래서 오늘은 그 보고서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DAI 리포트입니다. 2023년 1월에 이제 발간이 되어 있고요. NIADAI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수행하는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사업 결과물이고요. 출처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NIA입니다. 그래서 출처를 밝혀드립니다. 자, 챗 GPT는 혁신의 도구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 GPT라고 하면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입니다. 오픈 AI라고 하는 비영리 법인에서 만든 그 챗봇입니다. 인공지능 챗봇인데요. 그 일론 머스크가 이 오픈 AI 초기 창립 멤버로 활동을 했죠. 지금 이제 기업에서 나와 있는데요. 이 비영리 법인인데요. 이 비영리 법인에서 이 GPT를 챗 GPT를 이제 개발을 해서 지금 굉장히 그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계속 이제 커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투자를 받게 됐죠. 그것이 대표적인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여기에 투자를 하고 투자금을 이제 계속 이제 늘려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영리화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론 머스크가 하고 또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좀 복잡한 관계가 있는데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좀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챗 GPT에 좀 집중을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챗봇인 이 챗 GPT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이 왜 이제, 그, 관심을 받고 있느냐 하면은 바로 이제 인간의 언어 능력에 인공지능이 이제 들어오고 있다 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이제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그 굉장히 고도로 발달된 지적 커뮤니케이션 능력인지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인간이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는요 굉장히 고도로 발달된 그 지적 커뮤니케이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에 그 인류의 그 종에서도 살아남은 이 사피엔스라고 하는 종이 결국 이 마지막에 살아남게 된 이유는 바로 이 언어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피엔스를 쓴 그 유발 하라리의 주장입니다. 그만큼 이 언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이제 그 인공지능이 이제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뜨거운 이슈가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할 때 항상 그 다음 단어를 우리도 모르게 어떤 단어가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면서 우리는 대화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깨닫지 못하지만 무의식 속에서 그런 과정이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그 학습을 계속 하게 되는데, 이것의 다음 단어가에 들어오는 그 변수를 이제 그 파라미터라고 하는데, 이 GPT 성능은 이 파라미터의 개수에 따라서 좌우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 2018년 6월 11일 GPT 이제 1에서는 이 파라미터 개수가 1.17억 개였어요. 자, 그런데 약 한 8개월 후에 GPT-2로 이제 발전이 됐을 때는 이 파라미터 개수가 12.8배 늘어난 15억 개.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GPT 이제 3으로 가면서 이 파라미터 개수가 116.7배 늘어서 1750억 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 파라미터 개수를 가지고 그 인간과의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발전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음 단계인 GPT 3.5는 파라미터 개수가 똑같습니다. GPT-3과 GPT-3.5는 파라미터 개수는 똑같은데, 이 차이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바로 인간하고의 그 피드백을 통한 강화 학습을 적용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혼자서 이제 학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하고 계속해서 이 피드백을 하면서 점점 이제 사람과의 의사소통에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GPT 3.5는 가장 그 인간의 피드백을 통해서 인간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졌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능력 레벨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강화학습 때문인데요. 이 강화학습이 뭐냐고 하면은 그 핵심이 이제 보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보상을 주게 되면 이 행동은 옳은 행동이구나, 바른 행동이구나 라고 이제 인식을 하게 되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보상을 주지 않으면 이 행동을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보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바른 행동으로 이제 가게끔 만드는 이 학습을 이제 강화 학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GPT가요, 이 챗 GPT가 굉장히 반응이 뜨거운데요. 이 출시된 지 5일 만에 이 100만 명의 그 사용자를 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2주일 만에 200만 명의 사용자를 달성하게 되면서 굉장히 인기가 뜨겁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넷플릭스가 100만 명의 그 이용자를 확보하는 데 걸린 시간이 3.5년이었어요. 에어비앤비는 2.5년, 그리고 페이스북은 10개월이었어요. 이것도 굉장히 이제 빠르다고 했는데, 이 5일 만에 100만 명을 이 챗 GPT가 확보하면서 정말 이제 반응이 뜨겁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자, 그래서 주요 서비스별로 이용자 100만 명 달성 소요 기간을 비교해 보면은 얼마나 대단한지를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3.5년, 에어비앤비는 2.5년, 페이스북은 10개월, 스포티파이가 5개월, 그리고 인스타그램이 2.5개월 걸렸을 때, 이제 끝났다. 인스타그램이 이제 끝판왕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챗 GPT가 나왔는데 5일 만에 100만 명의 이용자를 확보해버리죠. 그러면서 그리고 이 판 자체를 완전히 이제 엎어버리게 됩니다. 그 정도 이제 반응이 뜨겁기 때문에 이 얼마나 이 챗 GPT가 지금 강력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챗 GPT는요, 이 대화형 질의에 대해서 그 자연스러운 답변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그동안에 이제 챗봇하고는 다른 점이 뭐냐고 하면, 그동안에는 이제 답변을 창의적으로 하면 그것을 창의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챗 GPT는 그 창의적인 답변을 끌어내기 위해서 질문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답변이 중요했어요. 답변이 중요했는데, 창의적인 답변을 하는 것이 중요했는데, 지금은 이 챗 GPT를 쓰면서 내가 원하는 답변, 창의적인 답변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더 중요한 상황이 되었다. 그것이 이 챗 GPT가 바꾼 이 커뮤니케이션 상황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서가 뒤바뀐 거죠. 답변이 창의적이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이 창의적인 답변을 나오도록 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챗 GPT에 있어서 중요해졌다. 그러니까 상황이 그동안 그 전과는 완전히 이제 뒤바뀌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챗 GPT를 공개하고 나서 그 구글의 최고 경영자 순다 피짜이가 여기에 이제 대응할 것을 이제 지시를 했고요. 예, 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2023년 3월에 이제 검색 엔진 빙에다가 챗 GPT를 탑재한 버전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2019년에 이제 오픈 AI에다가 10억 달러를 일단 투자를 했어요. 이거 10억 달러도 그 1조 2천억 원이니까 굉장히 그 큰 금액인데,
이제 거기에 10배에 달하는 100억 달러를 투자를 이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의가 굉장히 본격적으로 좀 진행되고 있고, 이것을 이제 영리화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는 수입의 뭐 70%, 80%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챗 GPT를 계속 이제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는 계속 이제 서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게 이제 확 늘어나면서 이제 투자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MS는 투자를 하면서 이것을 영리화해서 그 수익을 얻어가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챗 GPT는 기존의 이제 검색 엔진하고는 이제 차이점을 굉장히 큰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죠. 왜냐하면 검색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워드로 검색을 하게 되는데 이 검색 엔진이 새로운 정보를 생성해서 보여주지는 않죠. 단순히 어떤 키워드가 들어오게 되면 그 키워드에 가까운 인간이 만든 그 컨텐츠를 다시 이제 보여주게 되는 어떤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하게 되는데 이 챗 GPT는 자기가 이 새로운 정보를 생성을 합니다. 그게 인공지능인 것이죠. 자, 그래서 검색 엔진은 새로운 것을 정보를 만들 수는 없지만 챗 GPT는 새로운 정보를 생성해서 보여준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챗 GPT는 이제 처음에는 무료 서비스였는데 이것을 이제 유료화 지금 할 계획이죠. 자, 그래서 이 챗 GPT는 어디다 활용이 되느냐 하면은 가장 이제 뜨겁게 지금 반응을 받은 곳이 어디냐, 호응을 받은 곳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저기 논문 쓰는 대학원생들한테입니다. 그래서 대학원 가보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논문 써야 되는데 이 챗 GPT 써보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의 논문 문장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원생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문장을 쓰려면 다 읽어보고 거기에 대한 문장을 하나하나 이제 정확한 표현을 써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이제 챗 GPT를 통하면 그런 고급 문장들이 이제 굉장히 나온 거죠. 그냥 유려한 문장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대학원생들이 완전 지금 대학원생들 중에 이 챗 GPT가 굉장히 지금 핫한 그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앞으로 문제가 뭐냐면 이런 챗 GPT를 통해서 이제 논문을 쓰게 되면은 이것을 이제 어디까지가 표절인 것인가를 이제 걸러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교수들이 굉장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글 스칼라상에서 챗 GPT 관련 논문은 1370개가 나올 정도로 이 관련 연구가 폭발적으로 이제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이제 챗 GPT가 공저자로 포함된 의학 논문도 이제 나왔죠. 자, 그리고 이제 프로그래밍 분야에서도요, 이 간단한 이제 코드는 다 짜주고요, 주석도 달아주고, 그 이제 코드에서 이제 오류도 찾아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언어 번역을 해주는데요, 이전에는 특히 이제 자기가 이제 필요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맡겨서 교정을 이제 해달라고 해서 이제 비용을 주고 그랬었는데 이 챗 GPT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은 could you correct the following 하고 이제 문장을 써주게 되면 밑에 문장을 바꿔주죠. I really study English hard 뭐 이렇게 썼는데 이걸 갖다가 I've been studying English hard로 바꿔야 됩니다. 이게 좀 자연스럽다라고 이렇게 쭉 이제 바꿔줍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언어 번역하고 이제 교정하는 분야에서 챗 GPT가 앞으로 많이 이제 쓰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콘텐츠 제작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배우 라이언 레이놀즈가 자기의 어떤 말투로 민트 모바일의 광고 대본을 좀 써달라고 했더니 실제 자기가 평소에 이제 말하는 그런 말투에 비슷하게 이렇게 작성을 해줬다고 하죠. 자, 그리고 휴가 요청 이메일도 작성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창의적인 그런 아이디어도 이제 구현을 해주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챗 GPT를 통해서 만든 작품을 가지고 여기에 어떤 이것이 그럼 인간의 것이냐 아니면 창작물로서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굉장히 앞으로 또 논란이 또 생기게 되겠죠. 이런 부분에 지금 챗 GPT가 몰고 있는 이런 변화가 굉장히 크다 이런 걸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GPT가 또 어떤 부분에서 또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또 이런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특히 이 챗 GPT가 공정하고 정확한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한계점에 대해서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까지는 인간의 그 어떤 창의성이나 직관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AI가 이제 대체하기 때문에 이 대체되는 것을 이제 창작물이라고 볼 수 있냐? 그러면 그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볼 수 있느냐? 또 어떻게 그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까지 계속해서 이제 연장이 또 되는 거죠. 연결되면서 이 챗 GPT를 활용해서 만든 이 콘텐츠에 대해서 창작물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또 많이 또 앞으로는 논의의 어떤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여기에 이제 학습을 하게 될 때 기본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이 바탕이 되는 이 빅데이터가 그 빅데이터 자체가 얼마나 그 공정한 것인지 편향적이지 않은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처음에 트위터를 인수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작업이 뭐냐면 바로 트위터 봇을 다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가짜 계정을 다 없애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가짜 계정이 실제 그 공정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데이터 자체를 이제 오염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오염시키는 데서 어떤 훌륭한 인공지능 툴을 가지고 와서 쓰더라도 데이터 자체가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그 트위터 인수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도 바로 이런 데이터를 정화하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런 해왔던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되면 단순히 그 트위터라고 하는 게 어떤 광고 회사로서만 사용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데이터 자체를 바꾼다는 것은 어떤 인공지능 측면에서 활용을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충분히 좀 추정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초기 어떤 스테이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형태의 비즈니스로 나갈 것인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인공지능을 통해서 앞으로 그 트위터를 발전시켜 나갈 거다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비스 상에 또 한계가 있는데요. 이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가 이제 문제죠.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뭐 10억 달러 투자를 해서 지금 이제 100억 달러로 투자 규모를 이제 확대할 거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100억 달러 투자를 하게 되면 100억 달러보다도 더 많이 이제 벌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지금 아직도 명확하진 않아 보여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MS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살펴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챗GPT가 이 어떠한 것들을 우리에게 시사할 것인지 이런 걸 우리가 투자자로서 좀 살펴봐야 됩니다. 챗GPT가 이 혁신의 도구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시사점을 적었는데 이제 우리는 투자자로서 있는 것들을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AI 자체는 이제 생각보다 우리 그 언어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들어올 정도로 굉장히 발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논문 쓰는 거라든지 뭐 이런 창작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또 뛰어난 능력, 짧은 시간에 이런 것들을 다 해내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우리 생활에 굉장히 빠르게 발전해서 가까이 와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식을 얻기 위한 노력이 줄어드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제 배우거나 실천을 통해서 알게 된 어떤 지식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얻으려면은 굉장히 그 어떤 과정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단순히 이제 물어보면 대답을 해준다는 거죠. 굉장히 어떤 많이 쌓인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이 컨텐츠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그 노력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논의가 앞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검색 엔진 시대에서 창의성 엔진 시대로 전환한다. 어떤 컨텐츠를 이제 만들어주는 시대로 이제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인공지능이 이제 해낼 수 있는 그런 일이다. 인공지능의 가능성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술은 양날의 검인데 기술이라는 도구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앞으로 더욱더 이제 필요해지는 그런 시대가 될 거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의 진보에 따라서 인간은 어떤 역할을 해 나가야 될지 그런 것들을 시사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인공지능 특집으로 인류의 그 미래를 바꿀 챗 GPT, 인류는 제대로 사용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요. 앞에서 저 캐시 우드의 인터뷰 영상 번역을 해드리면서 인공지능은 생각보다 우리 삶 속에 이제 가까이 와 있고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기업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 생산성을 늘릴 수 있다는 거죠. 원가를 낮추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사용하지 않는 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런 분야에서 테슬라는 굉장히 앞서 있고 세계 최고의 기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캐시 우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인공지능이
이 운전에 대한 특화된 인공지능은 FSD고요. 그리고 이런 인간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 굉장히 발전된 이 인공지능은 바로 챗 GPT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앞으로 이제 각각의 분야에서 엄청나게 발전된 인공지능 시스템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특화된 이 인공지능 시스템이 우리 삶에서 이제 많이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데요. 이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투자자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